네, 3명의 정치 패널과 정치권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SBS 보도국 정치부 소속으로 현장에서 직접 뛰는 막내 기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뛰는 기자와 함께 여의도의 생생한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생존기 SBS 정치부의 정유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가 출입처가 어디예요? 네, 뭐 야당 전체를 같이 하긴 하지만 주로 국민의당. 민주당도 함께 하긴 하지만은 국민의당을 주로 출입을 한다. 네, 뭐. 그러면 국민의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다 잘 아시겠어요, 이제? 네, 뭐 얼굴들은 다 알고요. 뭐, 예,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국민의당 출입 기자만 해도 몇 명 정도 됩니까? 말진 기자들 저희 카카오톡 방이 있거든요. 요새는 그런 걸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기자들만 각 회사당 이제 한 명씩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이 되는데 그 10명의 기자들 가운데 국민의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기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정유미 기자가 전화를 하면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정치인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워낙 또 살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아시다시피 38명의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한 30여 명? 거의 다 안다는 얘기네요. 정유미 기자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거의 다 안다는 네, 얘기는. 제가 뭐 창당 직전부터 와서 국민의당만 주구장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전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던 네. 스카요정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호통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주 의원하고도 잘 아십니까? 네,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면 인사하고 뭐 편하게 전화할 수 있고 뭐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스카라는 표현 그분들 지금 썼던 거하고. 몸값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은 네, 가져보지 그냥 못했다. 굉장히 행복해하신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그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열었고 네네. 박지원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대표로. 박지원 대표가 뉴스브리핑 지난해 여러 차례 출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정유미 기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유미 기자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겠다. 네. 전화를 뭐 아침 저녁으로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에게 많으면은 하루에 몇 번이나 전화한 것 같습니까? 뭐 전화할 때도 있고 그냥 뭐 2층에 당대표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1층에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궁금하거나 뵙고 싶으면 또 올라가서 뵙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이죠?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뭐 당대표가 지금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같이 하시고. 지금 박지원 대표와 나란히 걸어가는 게 우리 정유미 기자군요. 네네. 예. 박지원 대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처음에는 박지원 대표는 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전당대회 이후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자강론, 국민의당의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좀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유미 기자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방향을 선회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연대 얘기를 했을 때도 자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를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대의 대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좀 우선적으로 뭐 손학규 전 대표나 정운 전 총리도 그렇지만은 반 전 총장이 좀 우선적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분의 행보를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뭐 연대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는 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박지원 대표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의당 내에서는 자강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는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좋으신 것 같고요. 또 두 분의 사이가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안 갖고 있는 면들을 갖고 있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의외로 좀 코드가 잘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서로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건 뭐 가령 이런 건가요? 박지원 대표는 좀 노예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네. 물론 상당히 그래서 노련하게는 하지만 노예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새롭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신에 노련함은 좀 아직까지 그렇죠. 부족한 예. 그런 것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다. 네, 실제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지원 대표는 예를 들면은 이제 20, 30대 말진 기자들이랑 어울리면은 그렇게 뭐 어울리는 것
또 대단한 능력이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뭐 주로 본인이 말을 하고 본인도 많이 웃겨요. 저희 기자들을. 뭐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주로 이제 아재 개그를 즐겨 하죠. 그래서 웃긴 웃지만 약간 좀 씁쓸하게 웃게 되는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빵 터지지는 않는다 이거군요. 안철수 전 네, 대표가 그래도 얘기하면. 뭐 듣다 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 그 아재 개그의 개그가. 원래 강점이 집에 돌아가서 웃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가 지금 최근에 반기문 전 총장과는 점점점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박지원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본 다음에 정임 기자한테 또 질문을 계속 해볼게요. 네.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나 저나 꾸준히 접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하자. 그렇게 기대하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입당 얘기까지 지금 박지원 대표가 하네요. 근데 그거는 근데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비대위원장 처음에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뭐 정운찬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 오셔서 강한 경선하자.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지금 워낙 이제 대선이 임박해 온 거기 때문에 새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요즘 하고 다니는 얘기는 다음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파급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처음 그 안 전 대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반 전 총장이 귀국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반 전 총장이랑 카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라고 하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반 전 총장이 지금 행보로 봤을 때는 좀 안 전 대표가 좀 해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때도 그 민주당과 연대 없다. 네. 우리 스스로 한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도 벌써 설 지나면 대선 출마 포기할 겁니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그 국민의당 내 평가가 조금씩 또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 아니면 또 그러면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들어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결국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최근에 그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계기였던 그 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관련자 7명이 이제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났단 말이죠. 그게 지난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계기로 하고 반 전 총장 저렇게 하니까 이제 안 전 대표 중심으로 한번 이번에 좀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거를 좀 끌어올려 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그러면 이제 박선숙 의원이 좀 공개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좀 돕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심 전원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2심, 3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하긴 할 테지만은 안 전 대표와 뭐 그거를 공식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배후에서 도울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했죠? 네네. 천정배 의원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천정배 저희 그 각 대선 주자들별로 이렇게 마크맨들 소위 마크맨들 모아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방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요. 천 대표도 그 방이 있어요. 천마방이라고 해서 뭐 천마방? 예. 천정배 마크맨 그렇죠. 방? 예. 그래서 뭐 그럼 안마방이 되겠네요. 안철수 그래서 저희가 마크맨 방. 예. 그러려다 그렇게는 좀 안 되니 예. 그냥 그건 뭐 각자 짓는 예. 걸로 하고. 예. 그래서 뭐 호남의 어떤 호남의 어떤 권리 이런 걸 찾는데 또 안 전 대표와는 좀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천 의원은 천 의원 나름대로 또 지금 대선 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도 우리 정유미 기자가 담당하는 정치인이 있죠? 네, 뭐 영업 비밀 같은데 여기서 아니 뭐 네네. 예, 저도 이미 들었는데. 네, 예. 있습니다. 네, 예. 안희정 지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영업 비밀에
네, 아니 뭐 서로 뭐 이렇게 예.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래서 자주 취재 가봤어요? 네, 뭐 얼마 전에 저희 그제인가요? 그제 8시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종종 뵐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를 취재하면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 굉장히 신중하고 진실된,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성격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비슷한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노예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거짓은 아니겠다 이런 거에서 조금 약간 공통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국민의당 말진 기자입니까? 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진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막내가 아닙니까? 그 저기 지지난주인가요? 강청원 기자가 또 강청원 있기 기자가 때문에. 잠깐 나서 네, 예. 네. 그런데 말진 기자이긴 하지만은 또 집에 가면은 네.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기자로서도 일하고 네. 집에서는 또 아이들도 키우는 워킹맘이죠. 예, 네. 워킹맘. 네. 어때요? 특히 기자라는 직업이 네. 아이들 키우고 이거 동시에 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굉장히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예. 네, 뭐 쉽지 않죠. 뭐 모든 워킹맘들이 그렇겠지만 또 워킹 기자도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킹맘 기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선 때까지는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어요. 네, 뭐 대선 때까지는 좀 미안하지만 가정 생활이나 아이들한테는 뭐 그나마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어떻게 남편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많이 네, 서로 그냥 남편과는 각자 알아서 잘하자.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뭐 각자 알아서 하자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아이들한테는 제가 뭐 최선을 다해야죠. 정유미 기자와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마치 취재 현장에 가서 그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기회에 나오면은 이제 대선 국면이 좀 더 가까워질 테니까는 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